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모든 것 신상복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많이 아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묵시적 갱신, 물론 이거는 민법상에서도 나와 있긴 합니다.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만기 전 한 달 전에 나 이거 계약 안 하고 만기 채우면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재계약하시죠? 아니면 월세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없고 서로 바쁜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한 달을 놓쳤다. 그런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 만약에 한 달이 만약에 예를 들면 30날이잖아요. 만약에 그 만기 전에 15일에 내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월세를 올려주세요. 계약서 다시 씁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립이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갱신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은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건물주분들은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그 세입자들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만약에 바로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된 임대인분한테는 안 되잖아요.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3개월로 보는 겁니다. 네,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요. 네. 계약 해제 효력. 그러면 그 전에는 정상적인 임대차 기간이 되는 거죠. 월세를 내야 되고 사용 수익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3개월 전에, 이 마의 3개월 지나기 전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니까 다른 세입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맞춰줬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복비는 누가 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누가 내야 될까요? 세입자? 효력 전이고 뭐 어떻게 보면 만기 전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니면 건물주? 누가 내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세입자분들이든 아니면은 건물주분한테도요. 부동산 분쟁에 대해서 부동산이 저한테 중개 의뢰를 했던 분이나 아니면 저한테 중개를 그 서비스를 받고 구하신 세입자분들한테 연락이 올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법률적으로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여러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분에게 뭐 법률적으로는 이렇지만 만약에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내용증명 보내셔라 라는 게 저의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증명을 법률과 틀리게 보낸다 라고 해서 이게 뭐 사기죄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임차인 편이에요. 그럴 경우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이렇구나 뭐 내용증명 받아보고 이렇구나 이건 보증 빼줘야겠네 그러면은 좋잖아요. 네, 뭐 이게 이 자식이 법률도 모르고 이런 거를 보냈네. 세입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용 증명대로 안 돼요. 좀 변호사분께 좀 확인해보고, 확인해보세요. 네, 그렇게 끊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내용 증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럼 법률은 어떻게 되냐? 네, 법률은 무조건 보수는 중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내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은 누구냐? 바로 임대인분이죠.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만기 전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도 만기 전에 빠질 때 그러면은 대부분 만기 전에 세입자분이 내십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원칙은 임대인이 내시는 건 맞아요. 대신에 계약서는 이 A4 용지 한 장, 많으면 2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십 장도 될 수도 있죠, 계약서라는 게. 근데 그 한 장에 담겨 있는 내용에 만약에 만기 전으로 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을 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건 또 유효합니다. 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 계약서에 없다. 우리가 중개사 협회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물주분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왜? 바로 중개 의뢰인이기 때문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수많은 부동산 분쟁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 이거는 뭐 주택에 많이 생기는 일들이에요. 네, 비주거형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는데 주택에서는 특히 전세 같은 원룸 전세나 그런 것들은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어야겠죠. 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받으면 그거 갖다가 어떻게 그 원룸을 경매에 넘기겠습니까? 힘들죠. 채권적 전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은 받고, 네, 여기 경매 가서 경매 신청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소송이라는 것도 되게 2천만 원 이하에는 뭐 빠르겠지만 그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은 누가 해결을 해주냐? 중개사가 해결해줘야겠죠. 다른 세입자를 맞춤으로써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많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선 그렇습니다. 물론 판교나 그런 곳에서 뭐 예를 들면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중개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전세가가 폭락이 됐기 때문에 깡통 전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개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지만 많은 분쟁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성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 보면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는 법률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되 쓰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3개월, 네, 마의 3개월. 예를 들어 보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 그 마의 3개월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우리가 뭐 126인가요? 우리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전에 네, 맞춰지면 임차인이 내야 된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본 매뉴얼이 내려왔겠죠? 법률하고 전혀 틀리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관행이 많이 잡혀 있어요. 3개월 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내가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이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그 3개월 전에 만약에 임대차가 맞춰질 경우에서는 임차인분이 복비를 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임대인이 줘야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뭐 만기 전으로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 보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만기 전에 나갈 경우에서는 임차인이 줘야 된다라는 그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서는 당연히 그 특약사항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분쟁이 생기거나 여타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서는 서로의 내용 증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코스트, 비용 부담 부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두 분 다 제가 클라이언트로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반씩 하시죠. 마의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반반씩 하면 코스트가 분산이 되잖아요. 금액이 분산이 되니까 여러 부분에서 반반으로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만기 전이든 만기가 채워졌든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든 묵시적 갱신에 3개월이 지났든 안 지났든 중개 의뢰인이 중개 복비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부동산 분쟁은 대부분 중개사가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히 알되 내용 증명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부동산의 모든 것 신상복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